아무 이유 없이 계속 아픕니다. 검사해도 이상은 없대요. 그런데 몸은 무겁고 손발은 붓고 속은 더부룩하고 늘 피곤합니다. 그건 나이 탓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몸속 염증 때문입니다. 염증을 그냥 두면 결국 암, 치매, 당뇨로 이어집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당신 몸속의 불을 꺼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100세 한의원 원장 김주현입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과 상담하면서 느꼈습니다. 우리 몸은 아주 작고 미묘한 신호들을 계속 보내고 있다는 것. 그 신호들을 무시하면 결국 큰 병으로 이어진다는 것. 특히 중년 이후 이유 없이 계속되는 통증, 붓기, 속불편, 피로감, 그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만성 염증이라는 조용한 불이 몸속에서 타오르고 있는 신호입니다. 이 염증은 우리가 말하는 급성 염증처럼 열이 나고 붉게 부어오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염증은 속에서 은밀하게, 서서히, 아주 조용히 진행되는 불씨입니다. 눈에 띄지 않아서 더 무섭고 증상이 애매해서 방치되기 쉽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당뇨가 왔습니다. 심장에 이상이 있습니다. 암세포가 보입니다라고 진단받게 되는 것이죠. 사실 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파요. 검사해도 특별한 게 없다는데 계속 피곤해요. 예전 같지가 않아요. 회복이 안 돼요. 이 말 속엔 사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몸속 염증을 제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왜 이 염증이 생길까요? 그리고 왜 예전엔 괜찮던 것들이 이제는 몸에 부담이 되는 걸까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원래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입했을 때 그걸 제거하기 위해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건 정상적인 작용입니다. 문제는 그 염증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데 있습니다. 음식, 스트레스, 수면 부족, 환경오염, 장 건강 문제 등으로 인해 면역 반응이 과잉되거나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으면 염증이 만성화되기 시작합니다. 한번 시작된 만성 염증은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며 심장, 간, 췌장, 뇌, 장, 관절 등 모든 장기에 악영향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만병의 근원이 염증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만성 염증이 무서운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초기 증상이 너무 약해서 무시되기 쉽다는 점입니다. 그냥 조금 쑤시는 정도, 조금 더 피곤한 정도, 조금 소화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화장실 가면 예전보다 변이 불편한 정도. 하지만 이런 작은 증상들이 염증의 초기 신호입니다. 둘째, 오래 방치되면 큰 병으로 발전한다는 점입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지방간, 관절염, 우울증, 치매, 암. 이 모든 것들이 만성 염증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뇌 속의 염증은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장내 염증은 자가면역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생활습관과 음식에 따라 충분히 조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 방법을 모른다는 점입니다. 만성 염증은 약이나 수술보다 식습관, 수면, 스트레스 관리, 운동, 수분 섭취 이 5가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가장 실천하기 쉬운 음식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스스로 체크해보세요. 이유 없이 피곤하거나 아침에 개운하지 않으신가요? 손발이 붓고 수족냉증이 자주 느껴지시나요? 가끔 속이 더부룩하고 변비나 설사가 반복되시나요?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자주 흐려지나요? 피부 트러블이 자주 생기고 상처가 잘 아물지 않나요? 잇몸이 약해지고 입냄새가 예전보다 심해졌나요? 목에 이물감이 느껴지고 쉽게 피로해지시나요? 위 질문 중 3가지 이상 해당되셨다면 이미 몸속에는 염증 반응이 진행 중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염증을 없앨 수 있을까? 제가 수많은 논문과 임상 경험, 그리고 실제 환자들의 회복 사례를 통해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염증은 반드시 음식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어떤 음식은 염증을 끌어오고 어떤 음식은 그 불씨를 꺼줍니다.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 달고 짜고 인공적인 음식은 몸속을 뜨겁게 달구며 면역체계를 교란시킵니다. 반대로 자연에서 온 음식들, 채소, 과일, 해조류, 발효식품, 건강한 기름, 천연 항산화 식품들은 염증을 끄고 면역을 다시 바로 세워줍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한의원에서 추천하고 있는 염증 잡는 대표 음식 7가지와 일상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식단, 그리고 소소하지만 강력한 생활 습관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 영상 하나로 몸속의 조용한 불씨를 끄고 건강하고 활력 있는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염증 잡는 음식 7가지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중요한 정보는 꼭 메모해 두셨다가 실생활에 바로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염증을 실제로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구체적인 음식과 그 작용, 그리고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뿐인 식단이 아니라 몸이 실제로 반응했던 환자 사례들을 중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아직 저희 채널 노년의 복TV를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도 노년 생활에 꼭 필요하고 유용한 정보를 즉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염증 잡는 음식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마늘과 양파입니다. 이 두 가지는 음식이라기보다 천연 항염 약재에 가깝습니다. 마늘의 알리신과 양파의 퀘르세틴 성분은 염증을 유발하는 효소를 억제하고 장내 환경을 개선해 면역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장이 차고 소화가 더디고 변비가 자주 있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실제로 60대 여성 환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늘 속이 더부룩하고 변을 3일에 한 번 보셨던 분인데 양파즙을 하루 한 포, 아침에 구운 마늘을 2쪽씩 드신 지 한 달이 지나자 배변도 규칙적으로 되고 피부톤도 맑아졌습니다. 두 번째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정어리, 연어 등은 오메가3 지방산의 보고입니다. 이 성분은 혈중 염증 수치를 낮춰주는 데 탁월하며 특히 관절염, 심혈관 질환, 고지혈증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제 환자 중 70대 남성 한 분은 무릎 관절 통증과 고지혈증으로 고생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일주일에 3번 점심에 고등어 조림과 생선회로 식단을 바꾼 결과 3개월 만에 혈중 CRP 수치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관절 통증도 훨씬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강황입니다. 강황의 커큐민 성분은 염증을 일으키는 유전자 발현 자체를 억제합니다. 특히 위염, 장염, 지방간, 피부 트러블을 완화하는 데 좋습니다. 강황은 꾸준히 드셔야 효과가 나는데 제 경우에는 매일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에 강황가루 티스푼 반 정도를 타서 마십니다. 50대 여성 환자 한 분은 위염이 자주 재발하고 소화불량을 호소하셨는데 강황을 요거트에 섞어 아침마다 드신 지 2달 만에 위염 재발 없이 편안한 소화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라즈베리, 크랜베리 등은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세포 손상을 줄이고 뇌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60대 중반 남성 환자 한 분은 눈이 자주 충혈되고 피로감을 호소하셨는데 아침마다 냉동 블루베리 한 줌을 플레인 요거트에 넣어 드시게 했습니다. 한 달 후 눈의 피로가 확연히 줄었고 집중력도 높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브로콜리와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항암, 항염 성분이 풍부하고 시금치는 루테인과 엽산으로 뇌 기능과 면역력 개선에 좋습니다. 너무 익히면 효능이 줄어들기 때문에 찜이나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70세 여성 환자분께서는 매일 저녁 브로콜리와 시금치로 구성된 샐러드를 드신 결과 간 기능 수치가 안정되고 숙면의 질도 좋아졌다고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여섯 번째는 아보카도와 올리브 오일입니다. 아보카도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해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염증을 줄이며 피부 탄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염증 유발 물질을 억제하는 동시에 뇌세포를 보호해줍니다. 55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잦은 두통과 입 주위 피부염으로 고생하시다가 아침마다 아보카도 반 개와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을 드신 결과 두통 빈도도 줄고 피부 상태도 훨씬 개선되었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발효식품입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플레인 요거트 등은 장내 유익균을 증식시켜 장 염증을 줄이고 면역세포를 안정시킵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온몸의 염증도 진정됩니다. 65세 여성 환자 한 분은 잦은 방광염과 피로감으로 내원하셨는데 하루 한 번 플레인 요거트, 저염 김치, 된장국을 드시도록 권한 후 4주 후에 소화가 편해지고 소변 이상 증상도 사라졌습니다. 이 7가지 음식은 별로 특별하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들을 어떻게 조합하고 얼마나 꾸준히 먹느냐입니다. 저는 이 음식을 일주일 단위로 식단에 녹이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 아침은 강황 요거트와 블루베리, 점심은 고등어 조림과 된장국, 저녁은 브로콜리찜과 잡곡밥. 이렇게 요일별로 두세 가지 항염식품을 식단에 넣는 방식입니다. 앞서 염증을 줄이는 대표 음식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음식들을 일상 속 식단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는지, 그리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루틴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염증을 잡는 식단이라고 해서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별한 재료보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몸을 차게 하는 음식은 피하고 따뜻하게 데워주는 음식, 장을 편하게 해주는 음식,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음식. 이 3가지 원칙을 지키는 식단이면 됩니다. 첫째, 하루 식단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구성해 보겠습니다. 아침 식단의 핵심은 속을 편안하게 해주고 면역력을 깨우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보리차나 생강차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유산균이 풍부한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에 블루베리나 바나나 반 개를 넣어 드세요. 여기에 강황 가루를 티스푼으로 반 스푼 넣고 잘 섞어 드시면 항염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식사 후에는 견과류 한 줌을 드시면 뇌 건강과 염증 억제에 도움이 됩니다. 점심에는 단백질과 채소가 충분히 들어간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현미밥에 된장국, 나물 반찬 3가지, 그리고 고등어나 꽁치구이처럼 등푸른 생선을 곁들이면 좋습니다. 양파를 생으로 먹기 힘들다면 구운 양파를 반찬으로 추가하시고 후식으로는 감귤이나 사과 반 개 정도를 드시면 좋습니다. 저녁은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간단하면서도 따뜻하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소 수프나 브로콜리찜, 달걀찜 같은 부드러운 반찬과 함께 소량의 잡곡밥을 곁들입니다. 이때 샐러드에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한 스푼 뿌려 드시고 식사 후에는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구성된 식단은 하루 3끼에 모두 항염 요소가 들어가면서도 일상에서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방향성을 잃지 않고 꾸준히 가는 겁니다. 다음은 실천 루틴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첫째, 냉장고 속 재료를 점검하십시오. 냉장고 앞에 말씀드린 이 7가지 음식 사진을 화면과 같이 냉장고에 붙여주세요. 가공식품, 인스턴트, 탄산음료, 과자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이 많다면 그 자리를 채소, 과일, 유산균 제품으로 바꿔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음식이 결국 우리가 자주 먹게 되는 음식입니다. 둘째, 주 1회는 식단을 계획하고 장을 보는 날로 정하십시오. 예를 들어 매주 일요일 오전에 식단표를 짜고 필요한 재료를 미리 사두면 평일에 끼니가 훨씬 건강해집니다. 특히 강황가루, 블루베리, 생선, 플레인 요거트, 브로콜리, 올리브오일 같은 핵심 항염식품은 항상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식사일지를 써보십시오.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먹은 후 속이 편했는지, 어떤 날은 유독 피곤했는지 기록해보는 겁니다. 일주일만 써도 내 몸에 맞는 음식,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넷째, 같은 음식을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해보세요. 예를 들어 생선은 회, 찜, 구이, 조림 등 다양하게 돌려가며 먹고 강황은 물에 타서 마시기도 하고 요거트나 죽에 섞어도 됩니다. 이 과정에서 지겹다는 느낌 없이 식단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스트레스를 줄이는 작은 습관을 함께 들이십시오. 따뜻한 물 마시기, 저녁 산책, 아침 햇빛 쬐기 같은 일상이 우리 몸의 염증 수치를 낮춥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스트레스가 크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염증은 단박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천천히 줄어들고 몸이 좋아졌는지는 오히려 아침에 일어날 때 알 수 있습니다. 덜 피곤하고 소화가 편하고 기분이 가라앉지 않으면 염증이 진정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음식은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음식을 선택하느냐가 바로 내 몸을 결정짓는 기준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7가지 음식을 가까이 두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결국 큰 건강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만성염증이 우리 몸에 얼마나 조용하지만 무섭게 쌓이는지를 이야기했고, 또 그 염증을 줄일 수 있는 음식과 습관, 실천 방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 없이 피곤하고 붓고 소화가 안 되고 기분이 자꾸 가라앉는다면 그것은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입니다. 그 경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절대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충분히 되돌릴 수 있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염증은 외부에서 오는 병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만든 식습관, 생활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래서 염증을 치료하는 첫걸음은 약이 아니라 내 식탁을 바꾸는 것입니다. 따뜻한 음식, 자연 그대로의 음식, 장을 편하게 해주는 음식.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몸의 반응은 생각보다 빠르게 달라집니다. 저는 늘 음식은 약보다 먼저라고 말씀드립니다. 잘 먹는다는 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돌보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식사 한 끼 한 끼가 모여 여러분의 건강 10년, 20년을 만들어냅니다. 만성염증은 조용히 찾아오지만 우리가 생활을 조금만 바꾸면 조용히 사라집니다. 지금 내가 매일 먹는 음식이, 내가 자는 시간과 걷는 습관이 내 면역력을 키우고 내 세포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의사라는 것. 그것을 오늘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나의 건강뿐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의 건강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 어린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몸의 염증이 사라지고 마음의 불안도 가라앉으며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 더 맑고 편안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지지만 회복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단 한 끼라도 내 몸을 위한 따뜻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강 백세한 의원 김주현 원장이었습니다. 노년의 복 듬뿍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